자,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끝나고 첫 시간인데, 야, 빨리 들어. 고개 숙이고. 어이구, 건들지 마시고요. 너 왜 이렇게 늦게 하시, 이 새끼야? 이승현 어딨어? 화장실 갔다 오고. 자, 봅시다. 우리가 처음 할 거는요, 일단은 시험이 끝났으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헌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새 마음으로 하면 다 까먹어. 아시겠지? 우리가 지금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예요.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는 건 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가다가 자꾸 잔가지들이 나와. 잔가지들이 나오는데 지금 입장에서의 첫 번째 잔가지가 누구냐면 방정식이다라는 친구예요. 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잔가지가 누구냐면 부등식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세 가지의 경중을 따져보자면 가장 중요한 친구는 함수. 그 다음 방정식과 부등식에선 부등식이 조금 더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죠. 방정식은 그냥 뭐예요? 푼다 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첫 번째 뭐냐? 라고 얘기하면 이 앞에 접두사가 들어갈 거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들어가요. 1차, 2차, 나중에는 3차, 4차, 지수, 로그, 삼각, 유리, 무리 이러한 단어가 저 앞에 들어가요. 자, 한번 했던 말씀이지만 앞에 뭐가 들어가든지 기본적인 룰은 똑같습니다. 함수는 뭐 하는 거예요?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굴 봐야 돼?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기하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방정식과 부등식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친구는 함수 입장에서의 특정한 뭐뭐일 때라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치자면 얘는 계속 흘러가는 친구고 얘는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친구고 얘는 시간이 어디 사이라는 친구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 떼면 얘하고는 같은 바탕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즉 방정식을 잘할 줄 알면 부등식도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방부등식이 잘 되면 조금만 보완하면 함수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요번 중간고사를 대비하면서 여기에 1차도 들어갔죠? 2차도 들어갔죠? 부정이라는 단어도 들어갔죠? 연립 1차, 연립 2차라는 단어도 들어갔죠? 근데 공통적인 건 뭡니까? 답을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정식의 제1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근구하는. 근 찾자. 시간이 딱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를 찾는 거야. 방정식 입장에서.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어떤 x에 관한 다항식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름이 누구죠? 다항식이에요. 누군지 몰라. 정확하게는 언급이 안 돼 있어. 그런데 여기다가 는을 썼어. 그럼 이 는 옆에 또 우변에 누군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누군가 들어갈 때 y라는 친구를 넣게 되면 얘도 변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독립적으로 들어가는 정의 역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때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얘기해서 얘는 종속 변수라고 얘기해요. 둘 다 변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얘는 뭐가 돼? 들어갈 때마다 결과가 다른 함수라고 지칭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함수는 누구나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a라는 걸 썼어요. 자, fx는 a입니다. 그럼 구분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 누굴 구분합니까? x는 변수형 문자, a는 상수형 문자. a가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지 픽스가 돼 있는 거고 x라는 친구는 누군지 알 필요 없고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정확하게 읽을 때 여기에도 썼지만 방정식은 함수의 특정한 뭐뭐일 때의 상황을 얘기해달라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건 fx가 a가 나오는 상황을 얘기해달라는 거야. 만약에 어떤 fx가 a가 될 때 그때의 x값이 누구겠니 찾아주세요가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이를 할 때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풀이를 할 때 여러분들의 무조건 첫 번째는
뭐가 됩니까? 그냥 인수분해를 쓰든 뭘 쓰든 풀어버린다. 대수적으로 식을 푼다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데 이제는 이거는 메인에서 조금씩 물러나와줘야 돼요. 물론 아직까지는 얘가 주요합니다. 얘로만 푸는 게 맞는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가 조금 더 중요해지고 얘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뭐 하자고? 뽀각하자고. 뽀각 끊어버리죠. 얘가 방정식이죠.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방정식은 함수 두 개의 연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의 원상태를 보겠다 이 말이야. 세컨드는. 그러면 얘를 뽀각을 하게 되면 나는 함수가 y는 fx라는 다항함수가 나올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변은 y는 a라고 얘기하는, 이건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미팅 나가서 모든 남자가 한 여자를 찍는 경우야. 어떠한 x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과는 누구야? a가 돼버리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된다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이름이 누구야?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x가 누가 들어가도 a가 나와요. 그러면 나는 대수로 그냥 식으로 풀겠다가 아니고 두 번째 얘를 주요하게 보겠다라는 건 이거 어떻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려서 보자라는 거예요. 기하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다라는 식을 주고요. A라는 친구를 제가 누구를 줄까? 3이다라고 줄게요. 아니 그러면 얘네들을 첫 번째 스텝에서 확인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3입니다. 그러면 3 넘겨서 없어지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니까 x로 묶어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4는 0. 그럼 x값이 뭐야? 0하고 4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계속 해왔던 대수적인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를 더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이 두 번째 스텝 함수의 입장에서 그래프를 보고 뭐를 앞에서 얘기했던 상황 언제 1대라는 그 상황을 그려보자 또는 생각해보자 또는 찾아보자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보세요. 이 2차 함수를 그려볼까요? 그럼 이거를 그리는 데만도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선생님 인수분해가 되니까 한 근은 1이고 한 근은 3에서 그릴 수 있어요? 아니면 선생님 저 완제로 가서 꼭지점이 어떻게 돼요?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2,-1이에요 라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뭐든 상관없어요. 왜? 그 두 가지는 문제 풀 때 상황마다 틀리게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좌표평면을 그렸을 때 자 2,-1 그는 1하고 3 그럼 0이었을 때 3 그럼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 친구가 이름이 뭐예요? fx라고요. 자 그러면 내가 A라는 친구를 그릴 건데 A라는 친구가 누구야? 아직 안 그렸어요. 이거를 A라고 얘기할 거야. 자 그러면 자 봐봐. A가 여기가 3이니까 A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쭉 그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흰색 2차 함수 그래프와 노란색 상수 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이 어디하고 어디가 되겠어? 0하고 4가 나오겠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자, 잘 보세요. 한 가지는 제대로 느끼셔야 됩니다. fx는요 y값이에요. 즉 결과값이에요. x가 들어갔을 때 결과예요. 그러니까 fx 자체가 누구야? 그냥 y야. 왜? y는 fx잖아. 그 y는 fx면 y가 돼야지. 왜 머릿속에 fx만 남아서 x라고만 생각을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잠깐만. fx는 a라는 건 결과값과 결과값이 같을 때라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 보세요. 흰색의 결과값들은 열나 많아. x가 여기 있으면 결과, 여기 있으면 결과, 여기 있으면 결과 너무나 많지. 근데 그 결과가 언제일 때? 3일 때를 찾겠다라는 거죠. 누가? x가 찾겠다는 게 아니고 y가 똑같을 때의 x를 찾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서 3이야. 그럼 결과가 같아. 그럼 요점이라고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맞아요? 그럼 이게 뭐가 돼? 0과 4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자, 이거를 살짝 지워볼게. y는 a예요. y는 a죠. y는 a예요. 자, y는 a인데 자, 여기에서 a 값이 아직 안 정해졌죠. 그럼 a 값을 찾아야 되겠지. 그럼 이제 상황을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자, fx와 a가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가질 때 a의 범위는? 이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에 뭐가 남아야 돼? 너 2차인데 서로 다른 두 교점하고 서로 다른 두 교점 서로 다른 두 교점이면은 잠깐만 우리는 또 어디로 보내버려? 연립을 했는데 2차하고 누군가 연립을 했는데 뭐가 있대? 서로 다른 두 교점이 있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대. 그럼 뭐 생각해? 세 글자. 판별식. 그러니까 판별식 생각하잖아.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여기 a 넘겨서 3-a고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어떻게 돼? 0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하면 a의 범위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건 누구야? 대수가 되는 거야.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 보세요. a 안 정해졌다며? 그럼 a가 여기 있어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노란색과 흰색의 교점 몇 개야? 교점 있어요? 만나는 점 있어요? 없지. 0개. 올려봐. 마이너스 1이 됐어. 한 점에서 만나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 네. 교점 한 개.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a가 조금 더 올라오면 교점이 이제부터 몇 개예요? 2개. 두 개죠. 그럼 판별식을 안 써도 나는 기하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기하적으로 확인했을 때 그래프의 개형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정확한 값을 구하려면 누가 같이 있어줘야 돼요? 대수가 같이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은 대수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답을 구하는데 앞으로의 생각은 그래프를 먼저 생각하고 답을 구하기 위한 대수를 갖다가 결과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자 봐봐. 여기 는 a를 썼으니까 얘는 방정식에서 탈피할 수는 없죠. 방정식에 탈피할 수는 없지.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얘를 갖고 갔을 때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y 값이 같을 때 라고 얘기해서 딱 그 스팟, 딱 그 지점만 물어보는 거야. 이건 방정식이에요. 달라지지 않아. 근데 선생님이 지금 뭐 했죠? 와, 나중에는 A를 움직여보는 것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2학년 미분일 때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A값 움직여보는 거. 왜냐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나중에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 자, Y는 A가 한 번 더 출동합니다. 여기 있어요. 이쯤 있어. 그럼 그 몇 개 있어요? 그 몇 개 있어? 아, 또 없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니 이씨 이렇게 연장하면 되는데 그럼 몇 개 있어요? 한 개. 올리게 되면 여기서 그럼 몇 개 있어요? 3개. 3개겠지. 3차에서는 근이 3개인데 나 여기서 판별식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뭐야? 아까 이거 했을 때 판별식 써서 우리 A값 범위 구했죠? 그러면 판별식은 2차만 쓸 수 있고 나머지에는 판별식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 그럼 어떻게 찾아? 그래프로 찾아야 된다고. 그럼 이제 내가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이 gx라는 함수하고 상수함수 있는데 교점의 개수가 2개 이상일 때 a의 범위 구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2개, 여기서 3개, 여기서 2개니까 이 사이여라는 범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이 그래프를 노란색 그래프를 알아야 되잖아. 노란색 그래프를 모르면 이거 못 찾잖아요. 그럼 노란색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미분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게 2학년 때 배우는 거야. 그럼 누구를 기틀 삼아서? 우리가 그냥 은연중에 느껴왔던 방정식을 기틀 삼아서 나중에 미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1학년 때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단지 미분이라는 걸 한번 느껴본 사람이 야, 어떠한 함수를 미분하면 이렇게 나온대. 근데 그게 누구야? 몰라. 그냥 이거 그냥 하는 방법만 배웠어 라고 얘기하면 그건 배운 게 아니죠. 쌤, 미분이 정확히 못 주시고 미분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미세하게 분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미세하게 분할해서 내가 바로 앞에 거를 예측하는 도구로 쓰이는데 솔직하게 고등학생 입장에서 미분을 왜 배워? 라고 얘기하면은
함수를 예측하기 위한 도구야. 더 정확하게 그냥 실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도구로서 맨 처음에 배워 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미분할 때 그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얘기가 길어져서. 자, 그러면 우리는 3차는 지금 건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미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3차를 다시 지우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였죠? 부등식을 일단 하고자 하는 거였죠. 그럼 부등식은 등호가 아닌 부등호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부등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몇 개 있죠? 4개 있잖아. 초과, 미만, 이상, 이하.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어. 그럼 이제 얘는 누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fx와 a의 특정한 상황에 있어서 얘는 방정식은 뭐뭐일 때의 그 스팟, 점을 물어보는 거였는데 부등식은 뭐뭐일 때의 뭐? 범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의 목적은 뭐가 된다? 범위 찾자. 그런데 이거 저번에도 한번 문제로서도 풀어보고 하긴 했는데 자, A가 있어요. A가 있는데 이번에는 A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번에는 한 번 더 3이라는 친구가 등장하기로 할게요. 자, 그럼 노란색으로 3을 이번엔 그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는 2차 함수고요. 얘는 y는 3이라는 상수 함수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내가 fx가 누구라고 그랬죠? fx가 누구야? fx가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fx는 누구야? y야. fx를 보고 x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마. fx라는 것 자체가 뭐야? y야. 그 y는 뭔데? y는 뭐니? 좀 무식한 말이지 y는 뭐예요? 높이죠? 원래는 높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음수도 있으니까. y가 뭐예요? 그 x값에 따른 결과의 y좌표 높이죠? 높이지?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 방정식 흰색만 보면 높이가 같을 때 x값 찾는 거였지. 부등식은 뭐야? 이 높이가 이 높이보다 같을 때, 클 때의 x를 찾아주세요 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 봐봐. 딱 봤어. 이 높이는 누구? 3. 저기서 원하는 건 누구? 3보다 뭐 할 때? 클 때. 누가 y 좌표가 이거를 이렇게 지워서 여기다가 y를 써도 맞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y 값이 더 클 때라는 친구를 이 그래프를 보고 찾아보겠니 얘들아? 자, 여기 y좌표 노란색 3보다 커요? 아니요. 여기는? 작아. 여기는? 또 이런 애들은 다 작으니까 내가 원하는 x값의 범위에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죠. 여기는? 들어가죠. 크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높아지는 애들, 이쪽에서 이렇게 높아지는 애들은 내가 원하는 부등식에서 x값의 범위가 맞겠죠. 네. 그럼 그때 x값의 범위를 찾아줘야 되겠지. 그럼 얘네들을 만드는 x값의 범위가 어디 있어? 여기에 있죠. 그럼 얘네들을 기준으로 x값이 이쪽으로 갈 때 얘네 값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갈 때의 y값들은 다 노란색보다 같거나 위에 있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부등식에서 뭐뭐일 때의 범위 찾았어? 안 찾았어? 찾았지.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가 0 이하 또는 x가 누구 이하? 아니 누구 이상? 4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대수적으로 풀어버리면 자 봐봐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3보다 큽니다. 없어지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누구보다 큰 거예요? 0 이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니네는 또 x로 묶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x의 x 마이너스 4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야, 이 2차 부등식 푸는 법은 아시죠? 중학교 때 했었을 테니까. 근데 얘들아 이거에도 엄청난 친구가 있으니까
요 대수적인 풀이로 푸는 걸 한번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자. 아시겠죠? 자, 왼쪽 거를 지워서 자, 간단한 얘기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내가 뭐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걸 갖고 오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는 수준을 조금 더 잡아주기 위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x의 x-4가 0 이상입니다 라는 걸 풀고 싶어. 보자마자 이 답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그 기본 배경에는 자, 보세요. 자, 여기에 동그라미와 여기 삼각형 두 가지를 곱했더니 결과가 누가 나온대? 0을 포함한 양수가 나온대. 그럼 두 개를 곱해서 양수가 나온다는 건 어떻게 해줘야 돼? 양수 곱하기 양수라는 상황과 음수 곱하기 음수라는 상황에 구분이 돼줘야 되겠죠. 상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얘가 A라고 얘기하고 얘를 B라고 얘기했을 때 얘네들의 곱이 양수라는 건 A가 양수이면서 동시에 양수인 경우 상황 한 가지야. A가 음수이면서 B가 동시에 음수인 상황 구분 두 가지를 같이 봐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사이에는 동시에 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A가 음수일 땐 당연히 B도 동시에 음수가 돼줘야 되겠지. 그러면 뽑아볼까? X가 양수라고 얘기했는데 X-4도 동시에 양수이라면 수직선상에서 얘기했어. 자, 그러면 0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4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동시에 만족하는 건 누가 되겠어? X가 4 이상입니다 라고 잡을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야? 이 밑에 것도 찾아보시게 되면 X가 음수 있을 때 X-4가 동시에 음수이니까 같이 음수이려면 수직선 그려보면 누가 나와요?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 X는 뭐가 돼? 0 이하죠? 상황 구분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두 개를 같이 생각해줘야 되잖아. 이 둘의 공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둘을 또 합쳐서 얘기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X는 0 이하가 나오고 X는 4 이상이 나옵니다 라는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2차 부등식을 풀어버리면 너무나 힘들죠.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보면 자 2차 0이라고 얘기했을 때 0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2차 0 즉 크다 작다 두 가지로 했을 때 얘네들의 범위를 빠르게 찾는 요령은 이거죠. 일단은 첫 번째 2차 방정식으로 보고 근찾자라고 얘기를 해요. 2차 방정식을 보고 근찾자. 이 둘 다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입니다. 아시겠어요? 둘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방정식으로 보면 근이 누구하고 누가 나와요? 0하고 4가 나오죠. 자, 그러면 0보다 큰 상황은 그래프로 오게 되면 둘 다 최고차항은 양수가 되죠. 근데 0보다 크니까 y가 맞죠? y좌표의 높이가 커야 되니까 크니까 당연히 x값이 어떻게 돼? 벌어지고 있지. 누굴 기준으로? 근을 기준으로 벌어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을 기준으로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뭔 소리야? 근을 기준으로 큰 근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해서 벌어지는 범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차가 0보다 작거나 같지요. 얘는 높이가 높이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걸? 높이가 높이보다 작으면 이쪽이지요. 그럼 이쪽은 뭐가 되겠어? 얘와 얘 사이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마찬가지로 근을 기준으로
누구다? 사이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사이범. 그럼 이거는 2차 부등식에서 인수분해가 될 때 아니면 근해 공식으로 근해를 알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부등식의 범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죠.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알고 계신 거니까 큰 문제가 없죠. 되겠어? 자 그러면 잠깐만 야 그러면 저번에도 비슷한 문제가 하나 나왔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떨까? 자 뭐냐라고 얘기하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썼어. 그럼 범위가 어떻게 돼? 0 이상 4 이하가 되겠지. 맞아?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이거를 썼어요. 그럼 이거를 썼어. 그럼 이런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면 되겠니? 라고 얘기하면 이런 2차 부등식은 요렇게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끊어서 범위를 구하시고 나서 공통 부분을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왜 기하는 얘기 안 해요? 그러면 그래 기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서 얘가 1이라고 얘기하게 되시면 파란색과 노란색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잖아. 그럼 파란색과 노란색 사이는 이쪽이죠? 이쪽만 해당하는 거죠. 근데 기하적으로는 그래프에 대해서 확연하게 볼 수 있지만 정확한 값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먼저 그래프를 생각한 후에 대수로 진행을 합시다. 정확한 값을 찾을 수 있도록 이라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부등식 얘기하는데 니네가 지금 가장 감명 있게 들어야 되는 건 뭐야?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지 간에 얘 누구라고? fx 누구라고? fx 누구라고? fx 누구라고? 방정식. fx는 물론 x에 대한 방정식 아니 여기는 등호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x에 대한 식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일 땐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자고? 그래프적으로 받아들이자고. 그럼 fx는 누구야? 그러면 x가 들어갔을 때 y 좌표 y좌표야. 얘 누구라고? 이 y좌표. 얘 누구라고? 얘도 y좌표야.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둘의 y좌표가 같을 때를 물어보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면 좌변의 y좌표가 더 클 때를 얘기하는 거. 즉 뭐뭐 할 때를 찾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을 합해서 전체를 보겠다라는 함수는 뭐뭐 할 때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넣으면 나오니까. 함수라는 건 넣으면 나오는 거거든. 함수는 누굴 찾겠다라는 게 없어요. 범위를 찾겠다는 게 없어. 함수는 뭐 해야 돼?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에 뭘 할 줄 알아야 돼? 그래프를 그리는 걸 잘해야 돼. 미분해서 한다면서요? 에이, 미분하기 전에 1차식, 2차식 이런 것들 배우는 입장에서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 그릴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은 어떠한 친구들은 진짜 가슴 아픈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어떤 친구들이냐면 2차식에서 완전 제곱식 꼴로 변형하는 거 있죠? 그것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 남일 같지가 않니 얘들아? 왜 충격적인 표정은 아무도 없어? 완전 제곱식을 이거를 가면 야 완전 제곱식 꼴로 바꿔봐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없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왜 다들 시선을 회피하시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치? 엄청난 거 하시는 겁니다. 이것만 하실 수 있어도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든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진짜야.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합니다. 정말 되지? 되죠. 그쵸. 자, 그러면 부등식에서 내가 이 식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누구라고요? fx가 누구다? Y. y야. 얘도 누구다? y야. 그럼 뭘 찾겠다는 거야?